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과거 한국의 언론과 스포츠 팬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우선주의를 앞세워 4년의 땀과 노력으로 값진 은메달을 딴 선수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나쁜 풍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점점 메달 색깔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재는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메달은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스포츠 팬들을 가장 열광시켰던 은메달은 역시 4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 따낸 컬링 여자 4인 단체전 팀킴의 은메달이었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을 비롯해 학교 친구와 친자매,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팀킴은 2018 평창 올림픽 4강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며 귀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당시 전국에 영미 열풍이 불었고 대중들에게 낯선 종목이었던 컬링은 단숨에 익숙한 종목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스포츠 팬들을 가장 뜨겁게 했던 은메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종목에서의 많은 메달이 떠오르지만 역시 열악한 조건에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여자 핸드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연장전에 이어 핸드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승부 던지기까지 가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쓴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이야기는 2008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 여자 핸드볼은 1990년대부터 세계 핸드볼계를 호령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수차례 우승한 것을 비롯해 항상 상위권에 위치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그동안 비인기 종목으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생순이란 영화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도 한국 여자 핸드볼은 세계에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으로 최근에도 열린 여자 핸드볼 선수권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으며 6회 연속 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올해 세계 여자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도 8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직까지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핸드볼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상대팀의 공을 빼앗아 골에 던져 넣는 경기에서 유래되었으며 1915년 독일에서 여성 종목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각국에 퍼졌으며 남성 경기도 생기게 되었고 주로 실외에서 하는 11인제와 실내에서 하는 7인제가 별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1인제 핸드볼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7인제 핸드볼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발전한 만큼 독일이 종주국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핸드볼 강국인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는 여자부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가 오래된 전통 강호이지만 대한민국도 자주 상위권을 오르내리는 팀으로 비유럽권에서는 최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피지컬과 힘이 좋은 유럽 선수들 사이에서 기술과 스피드를 앞세워 1990년대 세계 핸드볼계를 호령했는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여자 핸드볼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위로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언론에서는 한국 여자 핸드볼의 위기라는 기사를 앞다투어 실었을 정도로 한국 여자 핸드볼은 세계에서 그 위상이 대단했는데요.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이 선수층도 두텁고 피지컬도 월등한 유럽 팀들을 상대로 8회 연속 올림픽 4강에 진출한 것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대단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효자 종목인 여자 핸드볼이 정작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홀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던 2004년 당시 국내의 여자 핸드볼 실업팀 숫자는 단 5개에 불과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결승 상대였던 덴마크가 무려 1000개가 넘는 핸드볼 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하다 못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고 올림픽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렇듯 한국 핸드볼은 올림픽에서의 실력에 비해 관심 가져둔 사람이 많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팀의 수는 대학교가 전국에 여자 4개 팀, 남자 11개 팀이며 일반 팀은 여자 6개 팀, 남자 5개 팀이 있습니다. 전국의 선수 인원도 초등학생부터 성인 남녀까지 다 합쳐야 2000명이 겨우 넘는데요. 이상하게도 핸드볼은 스피디한 진행에 많은 득점이 나오는 경기라서 한국인들 정서에 잘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흥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5, 60년대에 한국의 초기 인기 스포츠가 형성될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광복 직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던 상황에서
일본을 꺾었다는 카타르시스를 준 종목, 축구, 야구, 복싱을 중심으로 초기 인기 스포츠가 정립되면서 그 수혜를 입지 못한 종목은 세월이 지나며 완전한 비인기 종목으로 굴러떨어져 버린 것인데요. 또한 핸드볼과 마찬가지로 공격권이 자주 오며 스피디한 진행에 많은 득점이 나는 종목인 농구가 이미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아버린 것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핸드볼은 90년대에는 세계 대회에서도 탑 클래스였다가 시간이 지나 선수층이 얇아지고 대표팀이 노쇠화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얇아진 선수층으로 인해 중위권으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열악한 환경으로 중위권으로 순위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여자부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2022년까지 총 19회 열린 아시아 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은 16회, 준우승 2회, 3위는 1회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회 대회를 치르는 동안 이기지 못한 경기라고는 1무 4패가 전부인데요. 아시안게임에서도 8개 대회 중 7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즉 아시아에선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그냥 존재 자체가 깡패인 것입니다. 최근에 열린 19회 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권에서는 킴 라스무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은 준결승에서는 중국을 만나 34대 16으로 대승을 거두었고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만나 34대 29로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여자 핸드볼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6연패를 달성하며 대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대회 6연패이자 역대 19회 열린 대회에서 통산 16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핸드볼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류은희 선수는 이날 팀 득점의 절반이 넘는 19골을 혼자 책임지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 핸드볼은 앞으로 미래까지 밝은데요. 앞서 8월 여자 청소년 핸드볼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8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의 강호들을 모두 제치고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8월 11일 동유럽 북마케도니아에서 덴마크와 벌인 2022 세계 여자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 결승전에서 31대 28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가 창설된 2006년 덴마크에 져서 준우승했던 한국은 16년 만에 결승에 올라 덴마크에 서력하며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언론들은 직후부터 여자 청소년 대표팀을 리틀 우생순으로 불렀는데요. 2004년 여자 성인 대표팀이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서 덴마크의 연장에 이어 승부 던지기 끝에 덴마크의 무릎을 꿇었던 우생순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장소가 그리스 북쪽의 동유럽 국가인 북마케도니아였고 우리 교민이 많은 곳이 아닌데도 마치 한국의 안방 같은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결승전 경기에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을 응원한 이들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다른 참가국 선수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관중석에서 코리아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드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국제핸드볼연맹은 세계가 한국 핸드볼과 사랑에 빠졌다고 평가할 만큼 한국 여자 청소년 핸드볼 대표팀 실력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극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세계선수권은 유럽의 동무대였습니다. 역대 대회에서 4강 이상 성적을 거둔 비유럽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는데요. 32개국이 참가한 올해 8강 진출국도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 국가였습니다. 평균 키 175cm 전후의 유럽 선수들보다 평균 키가 작은 한국 선수들은 불리한 신체 조건을 이겨낼 해법을 스피드에서 찾아 출전을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빠른 공수 전환, 짧고 정확한 패스를 연마했습니다. 이에 전략은 적중했고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유럽팀하고만 싸워 8전 전승을 거두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체격과 힘으로 밀어붙이던 유럽팀들은 우리 핸드볼에 반해 팬이 됐습니다. 국제핸드볼연맹은 한국이 준결승에서 헝가리를 물리치자 북마케도니아 달링, 한국은 팬들을 빠져들게 한다는 기사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독일, 크로아티아 등 다른 팀들이 준결승전에서 한국을 열렬히 응원했으며 특히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했던 노르웨이 팀은 숙소로 향하는 한국 선수들을 버스 앞에서 붙잡고 사진을 찍을 정도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결승전 후에는 소름이 돋는 승부였고 한국이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핸드볼은 여자 대표팀만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 대표팀도 아시아 정상에 오르며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자 청소년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을 제패한 데 이어 곧바로 남자 청소년 대표팀도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이란을 26대 21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남자 대표팀도 이번 대회에
6전 전승을 거두며 통산 3번째이자 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따낸 곳인데요. 이와 같이 한국 핸드볼은 그동안 다른 스포츠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남자부, 여자부를 가리지 않고 현재 세계 최정상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국 핸드볼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